안녕하세요. 오늘 명제에 관한 얘기 합시다. 명제는요, 굉장히 오래된 수학이에요. 말 그대로, 그죠?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철학은 존재했으니까, 수리 철학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된 수학을 왜 맨 처음 시작하느냐? 왜냐면 집합은 최신의 학문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신의 학문인 집합과 이렇게 오래된 명제를 섞어서 이렇게 최신의 학문인 집합이 오래된 수학인 명제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제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명제는요 수학에서 영어로는 proposition으로 해서 P라고 많이 쓰는데요. 명제는 뭐가 명제냐? 참과 true, false, 거짓, 그죠? 참과 거짓이 분명히 존재하는 식이나 문장을 명제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1 더하기 2가 3이다 그러면 얘는 뭐고요? 참 명제고요. 1 더하기 2가 4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얘는 거짓 명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명제고 왜 참 거짓이 분명하니까요. 그러니까 뭐 서영문은 잘생겼다 그건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서영문이 잘생겼다는 것은 참과 거짓을 분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참과 거짓인지 분명한 걸 명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명제를 우리가 이제 뭐가 있냐 이런 명제 안에는 우리가 처음 명제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명제의 뭐다? 부정이라는 거예요. 명제의 부정. 명제를 부정한다 그 말은요. 기호를 이렇게 써요. not P라고 쓰는데요. 조심해야 되는 게 명제 부정은 어떤 명제를 부정한다 그 말은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학생 전부가 대학에 간다의 부정은 대학에 다 못 간다가 아니에요. 그죠? 부정한다는 얘기는 본질을 조금만 흐트려도 부정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에 전부 다 간다의 부정은 대학에 못 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게 부정이지 다 대학에 간다의 부정이 다 못 간다가 아니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의 부정이 뭐냐 그러면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 특히 우리나라가 그렇고 우리나라가 아직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남북한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아니면 이거다고 생각하는 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게 아닌 것은 이것도 이게 아닌 거고 이것도 이게 아닌 거고 이것도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이 아닌 것은 이것만이 아니고 이모 자체를 부정하는 이게 아닌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뜻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명심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명제 되게 중요한 용어가 또 하나 있어요. 어떤 집합이 내가 만 1, 2, 3을 갖고 있으면 됐죠? 이렇게 1, 2, 3을 가지고 있으면 이 집합이 어떤 조건을 하나 줄게요. 그죠? 어떤 조건을 예를 들면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줄게요. 그죠? 그러면 이 집합이 이 조건을 뭐로 만들지 못해요. 2, 3을 집어넣으면 얘가 참이 되지만 1을 집어넣으면 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집합이 이 조건에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집합을 이렇게 2, 3을 하고 주면 그러면 이 집합은 이 조건을 뭐로 만들죠? 항상 참으로 만들어요. 2너도 성립하고 3너도 성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집합을 이 조건에 대응하는 무슨 집합? 진리 집합이다. 진리 집합. 됐죠? 왜 우리가 이런 조건에 집합을 대응시키냐면 집합을 대응시켜야만 집합으로 검증할 수 있거든요. 집합은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을 검증하려면 반드시 집합을 대응시켜 줘야 돼요. 됐죠? 그래서 어떤 조건, 이건 집합이 이건 1보다 크다는 명제가 아니에요. 1보다 큰데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참인지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명제가 되기 전 단계는 조건이다 그러는데 이 조건에 대응하는 집합을 주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다? 진리 집합이다. 됐죠? 그래서 집합을 자꾸 대응시켜야만 우리가 이런 조건도 수학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런 명제가 가지고 있는 되게 중요한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런 명제에 이제 우리가 진리집합을 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문장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P이면 조건 P이면 Q이다가 뭐다? 이런 문장이 참이다 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가정. 얘는 뭐죠? 얘는 결론인데요.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러잖아요. 말로 이렇게 써도 좋아요. 참이다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쓸 수 있느냐? 한마디로 P면 Q이다가 참이다 그럼 줄 하나 더 그으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P면 Q이다 이렇게 써요. 가정이면 결론이다. 근데 그게 참이다 그 말은 P면 Q가 참이다 그러면 줄 하나 더 그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집합으로 쓰면 P가 Q에 뭐 되어진다? 포함되어진다 그래. P가 Q에 포함되어지면 조건으로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P면 Q이다가 참이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진리집합을 만들어서 진리집합 P가 Q에 뭐 되어진다? 포함되어진다. 그래서 항상 문장에 나오면 그걸 집합으로 자꾸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야만 우리가 집합의 성질을 써서 이런 문장을 증명하고 논리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논리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P면 Q이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에 역이 있어요. 역은요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P면 Q이다의 대우라는 게 대우는 뭐냐? 결론을 부정하고 가정을 부정하는 게 대우예요. 그죠? 이건 기억해요.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 역이 이거하고 비교하면 부정하고 혼동하는데 부정은 어떤 명제를 부정한다는 뜻이고요. 얘는 역이에요. 그냥 문장에서 P면 Q이다의 역은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거고요. P면 Q이다의 대우는 이렇게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자리에 쓰고 가정을 부정해서 결론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쓰고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쵸? P면 Q이다가 참이면 그러면 대우가 뭐죠? not Q이면 not P, not 반드시 참이. 그러니까 어떤 조건적인 문장이 참이면 P면 Q이다 집합으로 쓰면 P가 Q에 포함되면 그러면 집합적으로 Q가 아닌 것은 P가 아닌 것에 포함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조건문 명제가 참이면 그놈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그냥 증명 못해요. 그러니까 뭐이면 서울은 대한민국 수도 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한민국 수도가 아니면 서울이 아니다. 이걸 증명하는 거는요 말장난에 불과해요. 증명하려면 반드시 집합을 써야 돼. P가 Q에 포함되면 not Q이면 not P다 이렇게 증명하는 거죠. 집합적으로는 증명이 되거든요. 왜냐면 집합으로 부분 집합을 증명하려면 여기 있는 임의원수를 하나 끄집어내면 그죠? 여기서 임의원수를 끄집어내면 그러면 Q가 X가 Q 여집합 안에 있으면 X는 어디에는 없어요. Q에 없거든요. 그죠? Q에 없으면 P에도 없어요. 왜냐면 가정에서 P가 Q에 포함된다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없으면 여기도 없죠. 그러면 X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없으니까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임의원수를 끄집어냈더니 그러면 어디 안에?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대우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증명은 못하고요. 반드시 집합을 바꿔서 이렇게 검증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놈의 대우도 반드시 참이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게 기억해 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교과서에서 증명법이라는 게 있어요. 증명법. 지금 P면 Q이다가 참이다. 증명하라. 그러면은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직접적인 증명. 직접적인 증명이라는 게 뭐예요? P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Q이다를 보이면 이게 직접적인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직접적으로 증명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뭘로 쓰죠 여러분? 간접적인 증명을 써요. 간접적인 증명이 뭐가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우라는 증명. 왜냐면 P면 Q이다의 대우가 뭐예요? not Q이면 not P다. 이걸 증명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not P면 뭐다? not P다. 이걸 증명해도 좋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거 증명이 힘들면 대우를 써서 증명해도 좋다. 왜? 어차피 동치관계니까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요. 규律법이라는 게 있어요. 규律법은 not Q이면 하고 시작해서 뚜따따 했더니 모순이 생겨요. 모순이 생기면 얘를 부정했더니 모순이 생기니까 그러면 뭐는 물론 어디에 P에 모순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부정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Q는 참이었구나. 이런 증명법을 규律법이다 그래요. 그죠? 시작은 비슷하죠. 대우도 not Q로 시작하고 규律도 not Q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대우법은 그냥 대우를 써놓고 얘를 증명하는 거고요. 규律법은 결론은 아니라고 했더니 모순이 생겨서 결론은 부정하면 안 되겠구나. 결론은 맞은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해요? 간접적인 증명법이다 그래요.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내가 하나 내줄게요. 그죠? 명제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내냐면요. 마지막 결론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마지막 명제 결론은요. 보세요. P이면 Q이다라는 이런 조건 문장이 참이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놈과 동치관계 뭐라 했잖아요. P면 Q이다가 뭐이다? 참이다. 집합으로 써볼게요. 집합은 이놈의 진리집합이 어디 안에? Q 안에 포함된다. 그죠? 집합적으로 어떻게? 집합으로는 이렇게 쓰면 성립하는 거고요. 얘를 다시 명제를 바꾸면 not Q이면
나한테 P다. 뭐일 수 있는 거냐면 대우였거든요. 그죠? 다 똑같아.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이다. 충분한 조건.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거꾸로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면 P가 Q에 포함된다.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P는 Q가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 Q는 P가 무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기억하세요. 영문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인간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문은 인간이가 무슨 조건이에요? 충분한 조건이에요. 뭐 영무가 인간 되는데 뭐 다리가 하나 더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영무이가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한 조건이에요. 인간이 영무가 되려면 뭐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그런 조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자신은 인간이가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이고 인간은 여러분 자신이 되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죠? 단 영무가 인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필요 조건 조건을 할 수 있는 거지 포함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절대 필요 조건 얘기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는데요. 뭐 개미는 인간이가 무조건 있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개미는 인간이 무조건 어떤 사람이 개미는 참고 보잡고 없고 인간이 위대하니까 뭐 개미는 인간이 위한 필요 조건? 그죠? 인간이 위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미를 이렇게 포함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미는 인간에 충분한 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럼 개미가 다 인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개미와 인간은 포함 관계 없어요. 그래서 개미와 인간은 필요 조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은 반드시 포함 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1보다 작은 집합은 x가 2보다 작은 집합 안에 이 조건에 뭐 돼요? 이렇게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렇거든요. 그래서 P면 Q이다는 항상 참여해요. 됐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는 항상 1보다 작아지니까 따라서 이놈은 이거에게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이다. 그래요. 그렇지만 2보다 큰 것은 2보다 작은 수는 1보다 작게 하면 필요한 조건이에요. 그죠? 왜냐면 얘가 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은 포함 관계에서만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포함이 돼 있고 P가 Q에 포함돼 있고 P가 Q 되기 위한 참이라는 조건이 있어야만 P는 Q가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 Q는 P가 무슨 조건? P 조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제에서 아주 중요한 논제를 가지고 기본적인 몇 가지를 다뤄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명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부등식이라는 게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그 절대 부등식 중에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하나만 보여줄게요. 앞으로 너무 많이 나오니까요. 절대 부등식이 뭔가 하면 항상 예를 들면 실수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a 플러스 b 제곱은 항상 뭐예요? 실수예요. 실수의 제곱이 항상 0보다 크거든요. 그죠? 이렇게 언제나 대입하는 거예요.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양수예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논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a, b가 다 양수라고 해볼게요. 다 양수이면 더해서 둘로 나오는 뭐라고 우리가 산수 같은 평균 그래요. 산수 같은 평균 우리가 흔히 하는 거예요. 더해서 둘로 나오는 값. 그리고 곱해서 루트 씌우면 이건 뭐예요? 기하 평균, 곱의 평균이에요. 산수 같은 평균은 곱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두 수가 있어요. 됐죠? 이놈의 평균은 뭐죠, 여러분? 더해서 둘로 나누니까 뭐예요? 2.5잖아요. 그죠? 2.5라는 값은 곱의 평균은 곱해서 루트 씌운 거예요. 얘는 뭐고요? 2분의 5고요. 얘는 뭐예요? 루트 6이고 누가 커요? 얘가 항상 커요. 왜요? 얘는 제곱하면 4분의 5고 25고 얘는 제곱하면 6이잖아요. 그죠? 얘가 6보다 크잖아요. 그죠? 성립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더해서 둘로 나오는 산수 같은 평균은 곱해서 루트 씌운 곱의 평균보다 항상 커요. 얘를 한자로 무슨 평균? 산수 평균. 얘는 뭐예요? 기하 평균 그래요. 됐죠? 근데 이 등호가 성립할 때가 되게 중요한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두 수가 똑같으면요 등호가 성립해요. 다시 말하면 두 수가 똑같은 수라는 얘기 뭐지? 4. 그러면 산수 같은 평균도 뭐이고 4이고 곱의 평균도 뭐예요? 4예요. 그죠? 그래서 두 수가 똑같으면 산수 같은 평균과 곱의 평균이 항상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쓸 때는 뭘 이렇게 쓰지만 쓸 때 이렇게 써요. 어떤 두 양수의 합은 2를 쭉 곱하면 뭐죠? 2배 루트 양수의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됐죠? 이 되게 중요한 식이에요.
어떤 두 양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두 배 루트 두 양수의 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쓴 부등식 나오는 되게 중요한 논제인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코시시월자는 부등식이 또 있는데 그건 교과서에 없는 교과서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명제에서 절대적인 부등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고 이런 부등식 연습도 충분히 하는 게 좋겠어요. 됐죠? 이게 우리가 집합과 명제가 공통수학 2에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되게 추론적인 단원이고요. 이런 집합과 명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수학인 함수를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함수를 중학교 때도 했지만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은 그냥 식을 좀 그림만 그린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정의하고 그 함수를 개념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훈련을 다음 시간부터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중요한 고등학교 수학이 시작된다는 걸 이해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시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